네, 여야 대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정치 리더의 조건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새로운 대표 선출로 제1야당은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당대표 선출이 코앞인데 모바일 투표 또 ARS 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판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전체 선거인당 83만 7천여 명의 참여 대상인데요. 2021년 전당대회 45.36%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당원 여론조사를 폐지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4시 45분에 당대표, 최고위원 일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1강 3중이 아니라 1강 3약 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 상승은 당협위원장들의 투표 참여 동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김기현 후보에게 약간 유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투표로 일찌감치 경선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3명의 후보가 이 과반을 저지할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로 보이는데 결선행을 예측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여론조사와 동조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결선 투표를 전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 전체적인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윤석열 전당대회라는 측면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40% 초중반까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결국은 김기현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결선 투표 확률도 있지만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통령실의 경선 개입 의혹이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급기야 오늘은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격적인 차별화, 그것도 선거 마지막 날에 시도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태도에서 막판에 각을 세우는 것들이 오히려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엄석대 발언처럼 이번 전대에서 논란은 되었지만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차후에 안철수 후보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게 사실 수습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또 친명, 비명과 이 계파 갈등을 넘어서 소통 단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내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 40여 명에 대해서 수박으로 지목하고 수박 처단 퍼포먼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일종의 훌리건 정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진영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재자가 없어서 당분간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국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신당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당선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의. 그렇지만 유력 정치인의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낙연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당내에서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인데요. 총선을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 여름까지 상당히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준비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인데 그렇게 된다면 올 여름 강제 분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판사가 증인 신청 약 50여 명의 증인들을 다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여름 이후로 늦춰질 것 같아서 현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또 민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 지지 응답이 63.2%이고 이재명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거론하신 분이 24.2%였습니다. 당연히 대한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 야당 대표의 거리 상황은 지지층의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당대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응답으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보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의 당원 가입이 또 늘고 있다는 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층만 결집한다는 또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통합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생 드라이브 통해서 리더십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당 내용을 수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당내 공천권은 타협이 불가능한 갈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기가 잠식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갈등을 제압하던가 아니면 타협해야 되는데 제압하지도 못하고 타협도 하지 않게 된다면 갈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망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내 혁신위 같은 것을 꾸려서 수습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